부산 일상을 얘기한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으로 찾아뵙죠. 예, 제가 항상 동영상의 첫 운에 북한의 소선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올린 이제 많은 동영상들, 그 안에 있는 내용거리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 탈북민 유튜버들이 이제 하시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그냥 내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 평범하게 우리 주위에서 늘 일어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 엄마가 연자제로 이제 연자제 가정에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뭐 북한의 최초의 항공대학에서 뭐 직책을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죄를 오롯이 자식들이 이제 다 물려받아서 이제 평생을 불운하게 사셨고,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의사 평양까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뭐 도망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숨겨 있고, 총에 맞아서 국군이죠, 국군. 총에 맞아서 상처가 형편없이 됐더래요.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손을 봐주지 않으면 뭐 다리를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의사는 이제 국적과 뭐 이념에 관계없이 환자를 살리는 게 이제 의사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살린다기보다도 치료해드린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추방돼가지고 평양에서 쫓겨내려가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사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자제 가정끼리 만난 부모들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형제들을 이제 무릎 꿇어서 이제 앉혀놓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 왜냐하면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그 삶을 왔는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도 않았고,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노동당은 조선노동당 북한에서 최고 높은 당 기관이잖아요. 수뇌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수뇌부는 아니구나. 근데 최고로 이제 북한에서는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야만 사람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 아버님은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피와 땀과 청춘을 이제 바쳤겠어요. 그리고 또 그 노동당에 입당하려면 서류들을 굉장히 까끈까끈하고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9번을 보류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처절하게 이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처절하게 배신을 당했고,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했고, 처절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그 특수상이 아니고, 북한은 이제 자기가 이제 기본 계층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제 배제해가지고 항상 감시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냥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좌석이 됐던 어디 모임 장소가 됐던 거기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술자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술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을 놓으시고 편한 친구들과 속을 터놓고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위부라고 있습니다. 그 보위부는 이제 북한의 수뇌부죠. 뭐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 보위부, 큰 보위부 틀이고 그 안에서 쭉쭉 내려가가지고 철도 보위부죠. 아빠가 철도에서 일했으니까. 그 철도 보위부에 있는 보안원이 항상 아버지를 예의주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무개 보위원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고. 왜냐면 아빠가 평생을 그 사람이 감시 속에서 사셨잖아요. 작은 틀에서는 그 사람이 감시틀이고, 큰 틀에서는 북한 보위부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죠. 어디다 뭐 자식들은 다 작지, 뭐 친구들도 그 주변에는 이제 토대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 주위에서, 아빠 주위에서는 이제 맴돌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마음이 공허한 채로 사셨던 분이죠. 뭐 신앙이 있으신 분도 아니시고 신앙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빠는 강력하게 자녀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예,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물음이 굉장히 오랫도록 저희 뇌리에서 벗어지지 않았고 세계관이 형성되는데도 굉장히 그 문제점들이 많이 부딪혔어요. 나 할아버지를 두 분 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분들이 영향을 내가 받으며 살아야 되나 그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엄마가 되고 이제 물론 지금 북한은 아니고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님이 부모 되셨을 아버님 그리고 내가 또 부모 내 딸내미 부모가 되고 이래서 이제 삶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뒤돌아보잖아요. 보면 아빠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고 공허하셨고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이 사셨구나. 굉장히 불쌍한 아빠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오려다가 두 번을 이제 한국 기도를 했고 모두 총 3번인데 그 3번에 뭐 책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도에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그 영사관에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갔었는데 그 영사 되시는 분이 해상에 나가서 한국 가는 길밖에 그때는 방법이 없다 그러시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모두 3번이었죠. 한국에 이제 가려고 했다가 2번 다 이제 도착을 북한에 했잖아요. 도착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의 함경북도 해령시 12정거리 교화소에서 제가 이제 3년 반 넘게 징역살이를 이제 했습니다. 그 징역살이를 했던 그 기간 중에 제가 눈으로 봤던 들었던 그 얘기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지금 일요일인데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요즘 오디오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인이고 일하는 사람이고 뭐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이제 그 직장이 아니거든.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라 일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때문에 굉장히 또 아가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긴장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뭐 신생 아가들은 이제 면역도 많이 약하고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1차적으로는 신생아들한테도 그 가해자가 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만의 색깔을 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물론 여러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 좋은데 저는 또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또 제가 정리 내지 이제 또 도전을 받았던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2가지를 제가 지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따야 되고 자격증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뭐 인생은 항상 열심히 도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하는 삶의 연속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함경북도 해령시에 있는 정거리 교화소에 이제 가 있었을 때 제가 있던 반에 제가 그때 3반에 있었습니다. 뭐 1반, 2반, 3반, 4반, 뭐 7반까지 있었거든요. 8반, 그 화목반이 8반이니까 8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반에서 또 온성군에서 이제 온 언니였습니다. 그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이면 교화소 안에서라도 조금 동질감이 더 있는 거. 근데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예쁜 언니였습니다. 아가가 3명이었는데 다 남자 아가였습니다. 중국에도 한 명 있었다고 중국에는 당신이 이제 못 가니까 굉장히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서 막 환상 커플 있잖아요. 오지오 씨하고 그 한예슬 씨
오지호 씨랑 한예슬 씨랑 이제 함께 나오는 드라마죠. 드라마. 몇 부작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환상 커플. 그거를 제가 보고 나갔는데, 예. 그 기억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보고 나간 거지, 한국에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북송되었는데, 그 언니가, 예, 황새성을 가진 그 언니가, 저는 233도 비보월경으로 이제 그 북한 형법에 의한 비보월경에서 교화소에 왔는데, 이 언니는 CDR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굉장히 중국에 이제 그 위성이 있습니다. 한국 위성.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구워서 북한에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북한에 나갑니다. 또 북한에서 장마당에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사람들 갖고 이제 정보들 많이 공유하고, 그 안에서 또 사람 만날 수, 어떤 특정적인 장소가 아니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한국 물건, 한국 물건이 됐든 문화에 됐든 그 호기심은 모든 거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장마당이잖아요. 그 CDR을 CDR을 중국에서 딱 구워 가지고 나가지고 갔다 그럼 한나니까 여러 개를 그럼 드라마를 많이 이제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른 드라마 이렇게 나가서 또 북한에 나가서 또 많이 이제 복사를 한대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는데, 이 환상 커플을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제 많이 봤대요. 근데 딱 걸려든 게 환상 커플이래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언니는 3년 반인가 이제 받고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자기 위는 그냥 자기네 그 사건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 그냥 빌려본 죄. 근데 이제 위에서 자기는 그래서 3년 반을 이제 먹고 왔는데, 제 위에 당신이 그 위에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5년, 그 위에는 7년 막 이렇게 나가고 10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사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 이제 들어가자면 그 사람 전문 이제 한국 드라마만 이제 북한에 날아가서 이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이제 그 북한의 장마당이 굉장히 이제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물건, 중국, 일본 물건, 그 선호도가 있는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복사를 했나 봐요. 복사를 해가지고 막 이제 북한의 전국 각지로 막 날랐나 봐요. 근데 다른 것도 막 있었는데, 환상 커플, 이 오지호 씨하고 한예슬 씨 나오는 환상 커플을 복사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막 분포하다가 나르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많죠. 여러 사람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지방으로 날아간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최초로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많이 이제 복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총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그렇지만 북한의 시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북한 정부에서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딱 내야 되겠다, 북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을 반드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한국 드라마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예, 그래서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냥 한두 개는 다 봤을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많이 보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많이 보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봤지만, 정말 못 봤다 할지라도 그냥 정말 최소한 못 봤다 해도 한두 개는 봤을 정도로 이제 한국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끝인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사상을 조금씩 이제 변질시켜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관, 조국관, 가치관, 세계관, 이념들 같은 것도 드라마를 보면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굳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해서 어쩌지 않아도, 굳이 당과 조국을 위하지 않아도,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커피숍, 기본적으로 커피숍,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백화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세뇌 안에서 이제 벗어나거든요. 호기심이 정말 그렇나?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언니 보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분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가 40대 조금 벗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자식 있는 이제 아빠고. 근데 지용자 저 드라마 나는 그래도 3년 얼마 받고 나가서 살 수 있는데 우리 그 뭐지 사건에 우두머리는 총살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영화 드라마 자기가 북한이 이제 적대시하는 나라라고 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엄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수많이 들여와서 북한의 그 전 지역에 뭐 전 지역이라기보다도 그 가까운 지역에 많이 뿌리고 그것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이제 젊은 계층들이 드라마를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효과 굉장히 크죠. 파급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범 게임이라고 있어요. 시범 게임. 시범이라는 그 틀을 딱 달아서 총살합니다. 총소리를 딱 냅니다. 탈북도 맨 처음에 막 이제 배고파서 가서 그래 이해된다. 나라가 너네 목숨을 배급을 이제 제대로 못 주고 국정을 잘 못했으니까 탈북할 수 있겠다. 이래서 중국에서 북송해 내보내면 교두에서 막 내보냈거든요. 자동차에서 내리면 야 집에 갔다가 너네 이제 다시는 중국 가지 말라 이러고 보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막 더 지나가고 북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탈북 하신 분들 중에도 뭐 한경북도 쪽에는 워낙 한집 건너 한나씩 탈북하니까 못 저기 하고 좀 더 들어가서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막 총살했다 그러고 그다음 뭐 그 길 안내 해주신 분들 인신매매라 그러는데 그 북한으로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브로커를 연결해 주신 분들도 이제 총살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이모님도 남편이랑 같이 총살 이제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 딸은 이제 그 딸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북한은 내가 아니라 북한이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러면 분명히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또 아무리 뭐 유신 정권 때 뭐 미국 거 일본 거 봤다고 죽이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기가 자기 정권에 해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사람의 목숨을 이제 함부로 막 이제 죽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그 뭐지 그것 때문에 총살도 당해야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들이 교화소에 막 줄줄이 막 열 몇 명이가 이제 들어왔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불법이라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거를 나름으로 해서 또 이제 생업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가족을 이제 책임질 수 없는 행편이 되죠.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은 고아로 되고 꽃제비로 전작하고 그럼 어디 가서 굶어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뭐 면회 같은 거 자주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바깥에 있는 가족은 가족대로 이제 누군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 식량을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죽어야 되고 북한은 뭐 그때도 변하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 때 그랬다. 뭐 전두환 정권 때 그랬다. 근데 지금은 변했잖아요. 인권에 대한 목소리들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중하게 여기고 변했잖아. 예전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변했잖아. 근데 북한은 예전에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동영상 오디오를 찍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막 서먹서먹하고 혼자를 찍는 건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먼저 오늘 떼봤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날씨 많이 추워지면 건강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건강이 또 이제 안 좋으신 분들 감기를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감 때문에 또 독감 주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이 많긴 하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독감에 대한 그 불안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 독감 주사는 분명히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호흡이 끊겨지는 날까지 열심히 살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죽는다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 번쯤 생각이 날 거잖아요. 물론 내가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상황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삶은 아니더라도 내가 인정하는 삶은 그래 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래도 잘 살다 가는구나, 열심히 살다 가는구나, 이런 평가를 나한테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죽을 날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열심히 또 사는 게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주TV 사랑해 주시고 늘 지켜봐 주시고 뭐 댓글은 달지 않는다 해도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안 그런다 했을지라도 북한에 대한 귀를 항상 열어놓으시고 눈을 항상 들어서 봐주시고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